자 보자. 자 볼게요. 거기 위에 서윤아 뭐라 써 있어? 그렇지.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요게 여러분들 나중에 유튜브로 올라가게 되면 2강으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촬영하는 게 아깝게 1강 기초 강의로. 자 그럼 여러 가지 순열로서 여러분들이 오늘 셈이랑 배워야 될 내용은 총 3가지. 첫 번째는 거기 교재에 나와 있다시피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 건데, 자 얘들아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이 표현을 알기만 하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경우의 수를 셀 때 어떤 걸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케이 하면서 막 5P3 이렇게 막 너무 의식적으로 P를 쓰진 않거든. 그냥 얘는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 같은데 그러면 그냥 바로 그렇게 쓰지. 무슨 말인지 하죠. 그런데 다만 여러분들 1학기 중간고사 때 한 객관식 1번이나 2번 정도에 OP2는 OP의 값은 OP2 더하기 OC3의 값은 이렇게 그냥 단순히 그 표현 방식을 알아야만 내가 그걸 계산하는 법 정도는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쌤이 정의를 좀 썼을 건데 알긴 아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중복 순열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요래요. 이거 안 어려워요. 일단 순열이니까 순서대로 뭐 하는 거야? 네, 나열하는 건데,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여기까지 똑같아. 자 그런데 여기에 문구 하나가 좀 추가돼요. 중복을 허락하여. 자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선택해요. 자 그리고 나서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미수 이해돼요?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선택한 후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거를 서윤아 네 글자로 뭐라 한다고? 중복순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기호로 어떻게든 나타내냐면 조그맣게 n이라고 좀 씁니다. 자 그리고 거기 교재에도 나와 있다시피 큼지막하게 이렇게 좀 써. 이게 뭐라 읽게? 파이라고 읽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14 아니야? 알겠지? 그냥 파이라고 우리가 읽고요. m 파이 r이라고 좀 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파이 같은 거 쓸 때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쓰지 마. 알겠죠? 다른 거야. 그냥 이름이 비슷할 뿐이야. 그래서 그냥 n 파이 r 이렇게 좀 쓰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서윤아 6 파이 3 이게 뭔 말이야? 응? 중복을 허락하여. 응? 서로 다른 6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선택한 후 한 줄로 나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얘들아. 자 주머니 안에 A, B, C, D, E, F가 있어요. 6개가. 자 그 중에 내가 3개를 뽑아서 한 줄로 나열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돼? 그럼 봐. 이 중에 내가 아무거나 하나 뽑았어. 여기다가 맨 앞에 깔았어. 몇 가지야? 6개겠죠? 예예예. 괜찮으세요? 자 그런데 봐. 중복을 허락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놨는데 이거 여기서 내가 이제 A를 꺼냈어. 꺼냈지만 여기 A가 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돼? 그냥 각각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자 그래서 또 꺼내서 여기 2번 자리에 놨어. 그럼 여기도 몇 개? 6개.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C 꺼내서 그대로 C 또 있는 거야? 그럼 또 꺼내서 아무거나 놨어. 여기도 몇 개? 6개. 여기까지 돼요? 그럼 따라서 가지수는 6의 몇 승?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잘 봐줘. 자 주머니 안에 자 서로 다른 종류 몇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n개. 그래서 A, B, C, 댕댕댕댕해서 한 n 정도까지 들어있다고 좀 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써있는데 총 몇 개가 나열되는 거야? 네, R개가 나열되는 거야. 내 말씀 이해되지? 어찌됐건 내가 R개를 뽑을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나열되는 게 총 R개인데, 자, 그 중에 내가 아무거나 하나 뽑아서 여기다 놨어. 여기 몇 가지야? n개겠죠. 오이 잘해. 근데 뭘 뽑았든 또 남아있는 거야. 또 뽑아서 또 놨어. 여기도 몇 개? n개. 그 다음도 n개. 해서 댕댕댕댕 가서 n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느낌 오셨죠? 따라서 m 파이 r이라고 하는 거 얘들아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그냥 무조건 항상 n이 몇 승? r승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m 파이 r이라고 하는 걸 n의 r승으로 쓴다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이해하셨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저 엠파이어를 쓸 일은 거의 없어. 그냥 혹시라도 문제 중간중간에 저 표현이 나오면 저걸 n의 r승으로 바꿀 줄만 아시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럼 잘 봐. 쌤이랑 발전 문제 1번을 좀 봅시다. 그거 살짝 중요한데. 자, 보시면 자, 발전 문제 1번. 실제 문제는 그것처럼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서로 다른 편지 세 통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우체통에 넣을 거래요. 자, 편지 몇 개 있어? 네, 3개 있어요. 자, 그리고 우체통 2개가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편지가 우체통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편지가 이 우체통 또는 이 우체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경우수 몇 개? 2개. 이 편지도 얘가 이거 들어갔다 해서 이 편지도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그럼 상관없죠? 그지? 그럼 이 편지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몇 개? 2개. C도 몇 개? 2개여서 우리가 2의 3승이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인 거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답은 8개라고 여러분들 쓰시면 되는데 이거 할 때 그러면 잠깐 서로 다른 우체통 2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번 선택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 안 한다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문제가 이런 기본 문제가 여러분들이 2의 3승과 3의 2승 중에 헷갈리게 돼요. 경험할 거야. 2의 3승이 맞지? 3의 2승이 맞지가 헷갈리게 돼. 근데 봐, 나도 헷갈렸던 순간이 있는데 걔 중에 하나는 반드시 모순이 발생을 해요. 말이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이 말 되는 거 골라주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가령 예를 들어 이 문제를 푸는데 누구는 3의 2승으로 생각을 한 거야. 그럼 걔는 뭐 한 거야? 이 우체통이 누굴 선택한 거야? 편지를 선택을 한 거야. 내 말 이해돼? 자, 그럼 이 우체통이 이 편지를 선택을 했어. 그럼 3가지 중에 하나겠지? 근데 이 우체통이 또 얘를 선택하는 게 3 곱하기 3일 거 아니야? 그럼 편지 뭐 찢어서 들어가야 돼? 뭔가 좀 이상하죠? 그지? 얘 말 안 되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렇게 푸니까 훨씬 더 여러분들이 경우에서 요거 문제 풀 때 할만 하실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요게 중복순열이고요. 쌤이랑 기본 문제 1번 좀 다시 볼게요. 소연이 이해 안 돼? 아니네요. 어휴, 훌륭해. 자, 기본 문제 1번 봅시다. 자, 기본 문제 1번을 보면 1, 2, 3, 4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쉽지. 1, 2, 3, 4 중에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세 자리 정수 만들 거니까 서연아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개? 4개.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24라고 쓰면 되지 이걸 뭐 굳이 여러분들이 4P3 뭐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두 번째. 자,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정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석진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4개. 자,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그렇지. 중복을 허락한단 말이 무슨 말인지 하셨죠? 자, 그래서 1의 자리도 몇 개? 4개 해서 여러분들이 6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자, 0,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 거기서 중요한 건 0이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판단 가능할 거라. 자, 그러면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5개겠지. 왜냐면 0 빼고 오니까. 근데 중복 허락한다고 얘기했으니까 10의 자리는 6개, 1의 자리는 요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지. 뭐 계산을 해보세요. 알겠지? 자, 그러면 넘어가자. 발전 2번 체크. 그 다음에 발전 6번 7번 체크. 이따가 풀어보라고 풀어봐. 알겠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쉽죠? 이제 쉬워요. 우리가 이 확통해서 2월 말까지 해서 끝까지 다 끝낼 거예요. 1년치를 끝낼 거고 여러분들이 2학년 되면 이 확통을 1년 동안 배워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1년치를 다 배우고 나면 3월부터는 좀 수월할 거예요. 예를 들어 중간고사 범위가 많아봤자 1단원이거든요. 많아봤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놓고 3월달에 들어가면 너네가 당연히 과목의 힘을 어디다 써야 돼? 당연히 수1이에요. 알겠죠? 그럼 수1에 여러분들이 꽤 많은 시간 투자하면서 확통은 이전에 좀 해봤으니까 좀 수월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두 번째 내용 소연아 뭐였지? 네,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이거 조금 중요해요.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자, 마찬가지로 순열이니까 한 줄로 뭐 한 거죠?
예, 나열한 거예요. 근데 같은 것이 들어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A, B, C, D, E 5개가 있어. 이거 한 줄로 나열할 거야. 준규야. 경수 몇 가지야? 그렇지. 5팩인 거죠. 120개. 자, 그러면 요 녀석은 이제 120개인데 나열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걸 내가 나열을 했을 때 A, B랑 BA가 이렇게 바뀐 건 같은 거 다른 거? 이건 다른 거죠. 그치? A, B로 가는 거랑 BA로 가는 건 딱 봐도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120개 안에는 그걸 다 다른 걸로 센 거지. 근데 이번에는 문자가 어떻게 등장을 했냐면 뭐 요런 느낌으로 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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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개 문자를 나열하는데 그중에 3개가 똑같네? 요런 느낌인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내 얘기 잘 들어줘. 이때는 요 AA를 내가 이렇게 바꿨어. 얘들 바꿔도 뭐야? AA야. 예를 들어 이렇게 2개 바꿨어. 그래도 뭐야? AA야. 그러면 너네가 그냥 대충 직감적으로 봤을 때 얘는 한 줄로 나열하게 되면 120보다 많을까 적을까? 적어요. 아마도 좀 적겠죠. 실제로 뭐 많이 겹치겠지, 형태가. 그죠? 그러면 그 겹치는 형태가 혹시 몇 개일 것 같아? 하나의 케이스당? 잘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어서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그럼 잘 봐. 쌤이 살짝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 번호를 좀 매겼어. A1, A2, A3. 예를 들어 이거 다 달랐다 치자. 그러면 얘랑 똑같은 순서의 느낌으로 나열되는 게 여기에 5가지가 추가적으로 더 있어요. 좀 적어볼게. B, C, B, C, B, C, B, C, B, C라고 좀 썼을 때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A1, A3, A2, A2, A1, A3, A2, A3, A1, A3, A1, A2, A3, A2, A1. 아우 손 아파. 여기까지 되시죠? 즉 내가 이 녀석을 서로 다른 5개로 그냥 봤었으면 120개로 인지가 됐을 거고 그 안에는 이것들을 다 같은 걸로 본 거야? 다 다른 걸로 본 거야? 다 다른 걸로 본 거야. 120개 안에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거, 이거를 나열하는 것 중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잖아. A, B, C, A, A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죠. 나열하는 것 중에.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녀석들을 다 다르다라고 좀 치면 A1, A2, A3니까 한 번만 더 쓸게. 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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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B, C, B, C, B, C, B, C. 자, 그럼 얘도 똑같이 6개가 더 있겠죠? 추가적으로. 왠지 이해돼? 왜냐면 여기 A1, A3, A2, A2, A1, A3, A2, A3, A1, 그 다음에 A3, A1, A2, A3, A2, A1 이렇게 있을 거거든. 따라서 120개 안에는 이것들을 총 서로 다 다른 12개로 본 거예요. 맞지? 근데 실제로는 A1, A2, A3에 대해서 이 숫자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내가 지웠어. 이거 한번 하려고 지금 6개 다 적은 거야. 요렇게 돼요. 그럼 실제로 이 6개가 몇 개로 처리가 되는 거야? 1개로 처리되는 거야. 얘는. 마찬가지야. 내가 만약에 이걸 120개로 봤으면 이게 다 다른 6개인데 그러면 요렇게 내가 번호를 지우게 돼. 만약에. 그럼 이 6개도 마찬가지로 몇 개로 처리가 돼? 네, 1개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야. 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다 똑같잖아. 말뜻 이해되지? 그럼 잘 들어. 이게 서로 다 다른 5개였으면 12개로 처리되는 거 맞죠? 근데 만약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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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였으면 이거랑 이거는 몇 개로 처리가 돼? 2개로 처리가 되는 거야. 그럼 질문. 너네가 관계식을 완성을 시킬 때 12가 2로 바뀌어야 돼. 12 빼기 10이 맞아?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대충 느끼기에 12 나누기 6이 맞아? 그치, 12 나누기 6이 맞지. 왜? 하나의 케이스, 하나의 숫자 배열당 6개의 똑같은 것들이 항상 나오게 되거든. 그럼 그 6개가 1개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12개가 2개로 처리가 되는 거고 18개가 3개로 처리가 되는 거니까 6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느낌 오실 것 같은데? 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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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를 만약에 나열하게 되면 태규야, 뭐 분의 뭘까요? 이거를 서로 다 다른 걸로 봤었으면 애초에 몇 팩이야? 5팩이야. 그런데 우리는 알아. 이미 저게 하나의 케이스당 6개씩 똑같은 게 있다는 걸 이제 약간 느낌 와요? 그럼 그 6개당 1개씩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을 얘들아 몇으로 나누면 돼? 네, 6, 즉 3팩으로 나누시면 돼요. 3팩으로 쓰는 게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좋고요. 그럼 얘가 이제 왜 3팩인지를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 문자 3개가 다른 걸로 인지가 돼서 돌아가는 게 3팩인 거네요? 근데 그 3팩당 어차피 다 똑같지? 그래서 120을 6으로 나눠서 실제로는 몇 가지밖에 없었던 거야? 네, 20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돼요?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만약에 고1 내용으로 이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 없어? 있어요. 고1 때는. 그럼 고1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5개의 자리 중에 A가 들어갈 몇 자리만? 3자리만 선택을 하면 돼요. 그게 50 몇이야? 3이에요. 그 다음에 남은 자리가 BC가 들어가도 되고 CB가 들어가도 되는 거지. 곱하기면 이렇게 넣으면 20 나와요. 이해돼?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지금처럼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야. 말때 이해하시죠? 한 번만 더 보자. 으라다다다. 이거 한번 민규한테 해볼까? 아, 민규랜다. 민수야. 이거 몇 가지일까요? 갑자기 카드 문자 하나 더 들어갔지? 그죠? 일단 분자는 몇 팩? 6팩이요. 그렇지. 일단 얘들아 다 다른 걸로 보고 쓰는 거야. 알겠지? 6팩.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하나의 배열당 몇 개의 똑같은 녀석이 있지? 를 이제 짱구로 굴려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게 몇 개 있을 것 같아? 3 곱하기 6팩. 뭐라고? 3 곱하기 너무 잘했죠? 무슨 말이냐면 봐봐. A가 지들끼리 바뀌는 게 몇 팩이야? 3팩. 그런데 그 안에서 B가 또 지들끼리 바뀔 수 있지. 그럼 그게 또 2팩이죠. 그럼 따라서 하나의 케이스당 총 12개가 똑같은 거 이해돼요? 1, 2, 3에 대해서 1, 2. 그럼 각각 항상 2, 1 하면서 2개씩 나오니까 곱하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A 똑같은 거 몇 개 있어? 3개. 그러면 나누기 해서 여기 몇 팩 쓰고? 3팩 쓰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서 여기 똑같은 거 몇 개 보여? 눈 크게 뜨면. 운영 크게 떠야 돼. 자, 그러면 나누기 몇 팩? 2팩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 수인이 이해돼? 간이 돼요? 옳지. 성원이 괜찮니? 성원이 맞나? 괜찮아요? 성원이 아닌가? 성윤이었어? 알아. 우리 학원 친구들은 내가 다 알지. 상현이네? 상현이 이해돼? 이해돼? 괜찮으세요? 오케이. 재영이 이해되냐? 오케이. 얘들아 잘 봐. 여기에 조금 더 그 내용을 하나만 좀 추가하면 자, 하나만 좀 더 추가할게요. 자,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거를 케이스를 다 나누면서 풀었었는데 잘 봐.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았나? A, B, C, D를 나열을 할 건데 A는 무조건 B보다 오른쪽에 와야 돼.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 있어요. 그러면 한 칸 오른쪽에 있을 때 뭐 두 칸 오른쪽에 있을 때 막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잘 들어.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자, 이거와 동일하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돼. 즉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과 풀이 과정이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셔야 될 건 그걸 이해하고 적용만 하면 되는데 봐봐. 내가 들어줘. A, B, C, D, E를 나열할 거야. 그러면 서연아 몇 팩이야? A, B, C, D, E를 그냥 한 줄로 나열할 거면 그치? 이건 그냥 5팩이어서 120개야. 근데 여기서 내가 조건을 추가로 하나를 걸었어. 뭘 걸었냐면 여기서 자, 반드시 B라고 하는 녀석을 기준으로 얘보다 왼쪽에 C가 있어야 돼. B라고 하는 녀석을 기준으로 얘보다 오른쪽에 A가 있어야 돼. 이렇게 조건을 걸어버린 거야. 자, 바로 왼쪽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 사이에 다른 게 와도 돼. 어찌됐건 깔았을 때 C가 B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고 깔았을 때 A가 B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해하셨죠? 그럼 이게 CBA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정해진 상태에서 순서대로 나열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들어줘. 어떻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가장 좀 편하냐면 들어줘. 자, A가 어떤 카드였다라고 좀 칠게요. B가 어떤 카드였다라고 좀 칠게요. C가 어떤 카드였다라고 좀 칠게요. A라는 게 적힌 카드. 이 카드를 내가 뒤집었어요. 뒤집었더니 뒷면이 X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이 카드도 뒤집었더니 뒷면이 X야. 이 카드도 뒤집었더니 뒷면이 X야. 그러면 내가 봐봐. 뒷면만 봤을 때는 저 앞에 누가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둘 다 뒷면, 세 개가 뒷면에 다 똑같은 거지. 이해했어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배열을 했어요. 그러면 아무거나 쌤이 예시를 하나 들면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지. XA, XE, X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니? 예를 들어 이거 XA가 아니라 그냥 XD.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니? 그럴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봐봐. 내 심장 쫄리면서 여기 카드가 X인데 이거 딱 뒤집어. 이 앞에 뭐가 있으면 좋아? C. C겠지? 이 카드를 내가 쫄리면서 이렇게 딱 뒤집었는데 이 카드 뒤에 C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 다음 이 카드를 딱 뒤집었을 때 여기에 누가 있으면 좋아? A가 있으면 좋겠지? 그 다음에 이 카드를 뒤집어 누가 있으면 좋아? B가 있으면 좋겠지? 근데 실제로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근데 나는 있다 생각하면 되지 뭐.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얘네가 바뀔 수 있지만 그냥 나는 무조건 앞에가 C야 라고 내가 정하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그냥 나열을 하게 되면 몇 팩분해? 5팩 나누기 3팩으로 세는 건 이해하시죠? 5개인데 3개가 똑같으니까. 그럼 봐. 하나만 더 예시를 좀 들면 가령 dx, 2xx 이렇게 됐어. 근데 내 스스로 이 앞에 있는 x를 뭐라 생각하면 돼? 그치 얘는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맞아 그렇겠네가 납득이 됐으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렇지. 이해돼요? 손이 안 되지? 돼요? 온유 안 되지? 오케이. 유성아 이해돼? 우리 윤호 이해돼? 옳지. 자 이제 문제 좀 보자. 자 기본 문제 2번. 수능 문제거든요. 아주 옛날. 자 기본 문제 2번을 좀 보면 자 흰색 깃발 몇 개 있대? 5개. 파란색 깃발 5개를 일렬로 나열할 거래요. 자 그런데 양 끝에 흰색이 놓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에서 단 같은 색의 깃발끼리는 서로 구별되지 않는데 그러면 얘기 잘 들어줘. 나는요 양 끝에 이렇게 깃발 꽂겠죠. 이렇게 깃발 꽂겠지. 흰색 깃발을. 그럼 봐 지금 흰색 깃발 몇 개 있지 내 앞에? 문제에 5개 있다라고 나와있어요? 그지. 근데 그 5개 중에 몇 개를 내가 집어서 2개 집지 않을까요? 그죠? 2개를 집어서 양 끝에 이렇게 큰 꽂겠죠? 여기까지 돼? 여기까지 경우수 몇 가지야? 5P 우리 민수는? 5C 우리 규태는? 5C 우리 신석이는? 오씨 우리 영재는? 한 가지예요. 왜 아야? 결국 같은 색깔은 구별 안 하니까. 네, 구별 안 하니까. 이해돼요? 깃발이 5개가 있는데 흰색 깃발 5개가 있는데 내가 이거 2개를 갖고 와서 꽂든 이거 다른 거 2개 갖고 와서 꽂든 어차피 똑같은 상황 아니야? 같은 색의 깃발끼리는 구분이 안 된다며. 그래서 이 깃발 2개를 꽂든 저 깃발 2개를 꽂든 남들이 봤을 땐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가 몇 가지라는 걸 알 수 있고 한 가지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흰색 깃발 몇 개 남았어요? 3개. 파란색 깃발 5개 남았죠. 그거를 배열하는 건 마치 AAA BBBB 같은 느낌 들어요? 그럼 그걸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연이네? 뭐 이런 느낌 들죠? 그럼 우리 민수가 한번 떠들어보자. 몇 팩분해? 괜찮아. AAA BBBB 같은 느낌인 거죠? 예. 그럼 일단 서로 다른 걸로 보면 위에는 몇 팩? 3팩. 서로 다른 8개인가? 8팩. 그렇지. 3팩 곱하기. 그렇지. 3팩 곱하기 5팩 같은 느낌 들어요? 요렇게인 거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얘들아 8, 7, 6 한 다음에 6 약분시키면 되는 거니까 8, 7에 56 해서 4분의 1번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8.8번 체크. 8.10번 체크. 아까 거랑 해서 총 5개죠. 네, 풀어보자 시작. 자 안되는 거 7번. 7번 또 다? 8번 다? 네. 7번 또 10번 응? 또 어이 좋아 근데 2번은 안 헷갈렸나 보다. 다행이네 그지? 숙소가 사람이 숙소를 선택을 해야겠죠. 숙소가 사람을 선택을 해서 301호도 A를 선택하고 302호도 A를 선택하면 사람이 잘라지잖아. 뭔가 말이 안 되지 그지? 오케이. 자 그럼 6번 보자. 그래서 숙제할 때 정말 많이 좀 고민해서 오세요. 알겠지?
자, 문자 ABC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택해서 단어를 만들려고 한대요. 별 문제 없었으면 만들 수 있는 문자는 총 몇 개야? 다시 6번에 문자 ABC를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택해서 단어를 만들려고 한대요. 세 자리 단어를 만드는 거지. 그치? 그럼 별 문제가 없었으면 몇 개야? 그치? 27개 3의 3승이었겠지? ABC 중에 하나, ABC 중에 하나, ABC 중에 하나.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 A가 연속되면 수신이 불가능하대요. 근데 그렇게만 했을 때 이해를 못할까봐 예를 들어 라고 하면서 AAB, AAA 같은 것들은 수신이 불가능하대. 왜냐면 A끼리 연속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BBA는 가능하죠. A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연속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ABA 같은 경우도 A가 2번 썼지만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서 다른 게 들어와서 수신이 가능했던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기준을 어떻게 잡을래? 물론 그냥 막 세도 되지만 앞자리가 A인가 B인가 C인가. 오, 앞자리가 A인가 B인가 C인가. 좋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나는 A가 얘들아 엄청나게 많이 쓰면 몇 개 쓸 수 있어? 3개 못 쓰이죠. 네, 2개까지 가능하지만 3개면 무조건 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A가 2개 쓰일 수도 있고 A가 1개 쓰일 수도 있고 A가 꼭 써야 돼? 안 쓰일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케이스를 3가지로 나눌래. 첫 번째. 자, A가 2번 쓰였다면. 자, 그 다음 두 번째. A가 만약에 1번 쓰였다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만약에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면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되는 거지. 말뜻 이해하셨죠? 근데 만약에 A가 2번 쓰였어. 그렇다면 A가 놓일 수 있는 위치는 혹시 수이나 정해지나? A가 2번 쓰였는데 A끼리 붙으면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A가 무조건 양 끝에 박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럼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정해지고요. A를 2개 쓴다라고 치면 A 땡 A 밖에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올 수 있는 건 무조건 뭐 아니면 뭐? B 아니면 C. B 아니면 C. 같이 몇 개? 2개. 괜찮죠? 자, 그다음 만약에 A가 1개 쓰였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나? 없죠. 왜냐면 A가 1개 쓰이면 애초에 뭔가 A가 붙어있을 가능성조차 무조건 없잖아. 그러면 내가 세 자리가 있는데 A가 한 번 쓰인다면 전혀 지장이 없어. 그럼 내가 이런 거야. A를 여기다 써야지로 결정을 했어요. 여기까지 몇 개야? A를 여기다 써야지까지 결정을 했어. 그게 세 가지겠죠? 왜? A가 100의 자리 또는 10의 자리 또는 1의 자리에 놓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그냥 여기다 놓기로 결정을 한 거야. 그럼 그게 세 가지겠지. 자, 그리고 남은 자리는 무조건 누구 아니면 누구? B 아니면 C. B 아니면 C. 그럼 여기 몇 개? 2개. 여기도 2개. 따라서 곱하기 2에 제곱 이렇게 세시면 되는 거지. 여기에 그 어떤 걸 세더라도 이거 중복순열이잖아. 이런 생각 안 하죠 우리?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 A가 예를 들어 하나도 안 쓰였어. 그럼 여러분들이 자릿수를 세 자리를 만들 때 무조건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 BC 아니면 BC 아니면 BC인 거지. 그럼 따라서 이때는 전혀 문제 없으니까 그냥 2의 몇 승? 3승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각각은 이미 완성된 결과면서 그냥 또는으로 연결되죠. 그럼 따라서 위에 케이스 2개, 얘 12개, 얘 8개니까 답은 몇 개? 22개로 여러분들이 답을 내시면 되는 거지. 전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요? 이해돼요? 옳지. 자, 그 다음 발전 문제 7번 보자. 발전 문제 7번은 문제의 말투에서 이해 못했을 수도 있는데 볼게요. 1, 2, 3, 4, 5의 숫자가 적힌 공 5개를 3개의 상자에 넣으려고 한대요. 전체 경우의 수는 석진아? 1, 2, 3, 4, 5를 A, B, C라는 상자에 넣을 거야. 거기까지 별 문제가 없었으면 전체 경우의 수는? 125. 윤호는? 전체 경우의 수는? 윤호가 봤을 때 전체 경우의 수는? 125. 자, 태규가 봤을 때 전체 경우의 수는? 125. 규민이가 봤을 때 전체 경우의 수는? 네, 243. 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들어. 전체 경우의 수 243이에요. 이게 헷갈려. 3의 5승과 5의 3승이. 그러면 봐. 해봐야 돼, 여러분들이. 거기다 의미 부여를 해봐야 돼. 다시. 지금 공이 있어요. 1이 적힌 공, 2가 적힌 공, 3이 적힌 공, 4가 적힌 공, 5가 적힌 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상자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5의 3승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상자가 숫자로 선택을 한 거야. 맞죠? 그래서 이 상자가 1을 선택을 했네? 그러면 그게 5가지인 거지. 5개 중에 하나 선택한 거니까. 근데 B도 만약에 1을 선택했어. 그럼 1이 뭐야? 어떻게 돼야 돼? 좀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뭔가 5의 3승은 말이 안 돼.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3의 5승으로 가면 얘가 A, B, C 중에 하나 선택한 거지. 근데 얘가 만약에 1이 A를 선택했는데 2가 A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 없지 않나?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의 5승인 거야. 납득하셨죠? 그럼 3의 5승은 몇 가지야? 243가지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느 상자에도 넣어진 공에 적힌 수의 합이 뭐가 되는 경우가 없어야 된대요?
예, 13 이상이 되는 공이 그게 없어야 된대요. 어느 상자에도. 자,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공을 상자에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고, 단 이렇게 들어갔을 때 혹시라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상자는 무조건 몇으로 처리를 하세요? 0으로 처리를 하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거지 뭐. 봐. 아무거나 쌤이 그냥 예시를 들면 적지만 아무거나 예시를 들면 뭐 1, 2, 3이 들어갈 수 있죠. 이쪽에 4 들어가고 이쪽에 5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여기 공이 적힌 수의 합이 몇으로 인지되는 거야? 6, 여기는 4, 여기는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문제의 조건을 충족시켜 안 시켜? 충족시켜요. 이런 것들을 찾으라는 거 아니야.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시죠? 그럼 질문. n간하면 13이 넘어요? n간하면 13보다 적어요? 엔간하면 3보다 적죠. n간하면 13보다 적지. 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이해를 했다면 빨리 1, 2, 3, 4, 5를 다 더해봤어야 돼. 다 더한 게 얼마지? 근데 다 더하면 얼마 얘들아? 15예요. 그지? 1, 2, 3, 4가 다 들어가도 얼마야? 10밖에 안 돼요. 그럼 이 문제는 전체 경우의 수 안에서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13보다 작은 경우의 수보다 훨씬 적을 거야. 아, 그럼 이 문제를 반대로 써야겠네? 이렇게 푸는 사건을 무슨 사건? 여사건. 위에다 써놔? 봐. 어려운 문제일수록 너네한테 보통은 문장에서 뭐 적어도 한 명이 남자여야 돼. 뭐 이런 거 주지 않냐? 그죠? 그럼 그걸 딱 읽고 모두 여자인 걸 빼면 되겠군이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잖아. 그런 건 쉬운 거지. 너가 느끼면 누구도 느낄 거야. 적어도라는 힌트가 있으니까. 근데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판단을 해야 돼. 그렇다면 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이해했었어야 되는 거지. 단순히 13 이상이 되려네가 아니라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전체 경우수 한 이 정도 되는데 잠깐 n간하면 안 되겠네. 아, 그럼 이게 넘는 게 좀 적겠다. 이렇게 푸는 게 효율적이겠네 라는 판단을 문제 안에서 해야 되는 게 쉽지 않아. 들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셔야 돼. 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1, 2, 3, 4, 5가 다 들어가도 얘들아 15밖에 안 되니까 13 이상이 되는 케이스는 총 케이스가 3가지가 있겠죠. 13이 될 때, 14가 될 때, 15가 될 때가 있겠죠. 그럼 따라서 나는 케이스를 3개. 자, 그래서 합이 13이 될 때랑 자, 그럼 두 번째 합이 14가 될 때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합이 15가 될 때를 볼게요. 자, 그러면 좀 쉬운 것부터 갈게요. 자, 합이 15가 된다라는 건 약간 어떤 느낌이야? 한 상자에 몰빵 때리라는 거지. 그러면 뭐 이런 거겠어요. 쌤이 굳이 조금만 한 번만 좀 더 적으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었다라 쳤을 때 자, 한 상자에 1부터 5까지가 다 들어간 소리고 나머지 상자에는 안 들어갔으니까 0으로 처리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얘들아 총 몇 개 있겠어요? 그렇지. 왜 A의 몰빵, B의 몰빵, C의 몰빵이 있을 거니까. 그럼 따라서 이 케이스가 3가지겠구나라는 거 체크.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이 14가 돼야 돼. 합이 14가 된다라는 건 1부터 5까지 다 더한 게 15. 그 중에 뭐 하나만 빠지면 되냐? 그치, 1 하나 빠지면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이번에는 그냥 쌤 이렇게 좀 쓸게요. 한 상자에 1부터 4까지 다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한 상자에는 미안. 개똥멍충아. 2부터 5까지 다 들어가면 되는 거지. 쏘리. 그 다음에 한 상자에 1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 한 상자에 0으로 처리가 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몇 개야? 이렇게 분배하는 게. 다시 한 상자에 1 넣을 거고요. 한 상자에 2부터 5까지 다 넣을 거야. 그럼 한 상자 비어있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게 몇 개야? 6개인 거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A, 이걸 B, 이걸 C라고 하면 아니다. 문제 헷갈리겠네. X, Y, Z라고 하면 넣는 게 3팩인 거잖아. 말때 이해되지? 그럼 따라서 이때 6개가 있겠구나라는 거지. 오늘 이해돼? 우리 가은이 괜찮아? 네네네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합이 13이 되래요. 그럼 합이 13이 되라는 건 1부터 5까지 다 더한 거에서 뭐 하나 빠지면 돼? 네, 2 하나 빠지면 돼요. 말고는 없어요. 그죠? 자, 그럼 따라서 얘는 1, 그리고 3부터 5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2만 들어있는 거 하나랑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0 요렇게가 있는 거지. 이것도 얘들아 몇 가지겠어요? 네, 6개겠죠. 오, 잘한다. 6개겠죠. 그럼 따라서 반대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총 몇 개였던 거야? 15개였던 거예요. 따라서 답은 3의 5승에서 반대되는 여사건 15를 빼주시면 됐었겠죠. 도와줘. 내가 답을 몰라. 228. 오케이. 욕심이 이해했어? 옳지.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발전문제 8번 보자. 자, 발전문제 8번을 보면 SU TCSS. 자, 이렇게 좀 있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총 7개의 문자가 있는데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인가? 라고 나한테 좀 얘기를 했으니까 천천히.
그럼 이게 우리가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고1 때도 해봤지만 그때는 같은 문자가 없었어요. 이제는 같은 문자가 좀 보이고, 그래서 보니까 S가 총 3개가 있고, 그다음 보니까 C가 총 2개가 있네. 나머지 2개 다르죠?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첫 번째 1번. 그냥 배열을 한다라고 치면 7팩이죠. 근데 S 문자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몇으로 나눠주고? 3팩으로 나눠주고, C 2개 있으니까 몇 팩?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계산은 여러분들 하세요. 계산하시면 혹시 얼마 나와? 420 나온대요. 계산은 내가 해야 되잖아.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문제에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양 끝에 S가 왔으면 좋겠대요. 오케이? 그러면, 자, 양 끝에 S를 박을 거야. 근데 봐봐. 내가 지금 S 몇 개 있어, 서연아? 3개 있어요. 걔 중에, 너랑 너 갖고 와서 여기다 박아야지. 이렇게 한 거야. 여기까지 몇 가지야? 네, 그냥 한 가지가 돼요? 이게 아까 위에 문제에서 깃발 갖고 오는 거랑 뭐가 달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 S 2개 박는 게 한 가지인 거지. 자, 그리고 나면 얘들아 들어. 자, S 2개 사라졌고 문자 5개 남은 거지. 그럼 이거 5개는 이제 별 문제 없으니까 안쪽에다 깔면 되는 거니까 몇 팩? 5팩. 그런데 C 2개가 똑같으니까 나누기 2팩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되는 거지. 이건 할만하다. 60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문제에서 3개의 S가 모두 인접하래요. 이게 고1 때 수학하에서는 약간 이웃해야 돼 뭐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출제가 됐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볼게요. 그때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 문제 하기 전에 요거부터 보자.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다가 당연히 너네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겠지만 걔 중에서 이웃해야 되는 스타일의 문제랑 이웃하면 안 돼 라는 스타일의 문제가 있어요. 요 2개는 너무나도 풀이가 좀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풀이를 따라가는 게 맞아. 알겠죠? 너네들의 생각을 가미하는 것보단. 그래서 하나 좀 예시를 들게요. 예를 들어 자, 남자 3명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자 4명이 있어요. 얘네 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첫 번째는 자, 남자끼리 이웃하지 말래요. 미안. 남자끼리 이웃하래요. 남자 3명이 모두 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자,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말래요. 이게 여름 되면 이게 안 그렇다? 겨울 되면 이래요. 여름 되면 이게 뭐 팽창 뭐 그런 거 아니야? 과학에서? 미안해. 졸라 좀 과묵하네요. 자, 봐봐. 자, 남자가 이웃하지 않는 거랑 남자가 이웃한 거부터 좀 볼게요. 봐봐 얘들아. 남자가 이웃하라고 하면 즉 여러분들 이웃하는 문제 보통 어떻게 해? 하나로? 묶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별 문제가 없었으면 우리 그냥 7팩으로 하잖아. 그러면 다시 이웃하는 문제는 반드시 문제에서 누가 이웃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이웃하는 대상을 모르는 친구들만 적어놓으시면 돼. 자, 이웃하는 대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로 묶어주셔야 돼. 즉, 한 명 취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자 4명, 남자 3명이어서 7명이 있지만 어차피 남자 3명 서로 팔짝 끼고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남자 3명을 그냥 내가 한 명이라고 보면 몇 명 취급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5명 취급하는 거지. 남자는 한 덩어리로 본다라고 치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열해서 5팩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민수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민수가 양옆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따라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그 묶음 안에서 그 한 명 취급한 거 그 묶음 안의 순서를 고려해 주셔야 되는 거 되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돼. 따라서 자, 팔짱 꼈던 남자들의 순서가 바뀔 수 있으니까 거기다 곱하기 몇 팩? 네, 3팩 요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지. 우리 순위 괜찮죠? 그지? 자, 이번에는 남자끼리 이웃하지 말래요. 그럼 누구 먼저 나요? 그렇지. 왜? 남자와 남자 사이 여자가 있어야 돼요. 남자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남자와 남자 사이 여자가 한 명 있어도 되지만 여자가 2명 있어도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지? 만약에 여기서 여자의 개수가 더 많았었으면 명수가 더 많았었으면 남자와 남자 사이에 더 많은 여자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남자와 남자 사이 여자가 몇 명 들어올 수 있지로 케이스를 나누면 너무 복잡해져. 따라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여자 먼저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4팩을 들어갈 건데 이런 소리예요. 야, 여자 먼저 4명 얘들아 저 앞에 좀 서봐 라고 한 거야. 여자애들 이렇게 이제 포즈 취하면 서 있겠지 뭐.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여자와 여자 사이에 빈 공간이 몇 개 보여? 5개가 보여요. 그럼 남자애들한테 야, 남자들
반드시 저 사이로 들어가야 돼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남자애들이 오케이 하면서 민수가 나는 여기 사이 양옆에 여자 있는 게 좋아. 그래 들어갔어. 또 누가 한 명 일로 들어갔어. 누가 한 명 일로 들어갔어. 그러면 들어가지 않은 자리들은 이렇게 삭제 되는 거지. 그러면 남자와 남자 사이에 무조건 여자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웃하지 않는 상황이 세팅이 되는 거지. 네. 말들 이해하셨죠? 그럼 따라서 아까 빈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5개였으니까 민수 앉고 싶은 데 앉아. 유승이 앉고 싶은 데 앉아. 규민이 앉고 싶은 데 앉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봐. 이걸 좀만 정리하면 자, 이웃 하지 마 라는 대상이 분명히 있겠죠. 그 이웃하지 않는 그 대상을 하나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앉히는 거야. 말로 셈이 이렇게 좀 장황하게 쓰지만 야, 남자끼리 이웃하지 마 라고 하면 그냥 누구 먼저 나열? 여자 먼저 나열. 모음끼리 이웃하지 마 그럼 누구 먼저 나열? 자음끼리 나열. 짝수 이웃하지 마 하면 홀수끼리 나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빈 공간에 그 이웃하지 않는 대상들을 배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웃하는 문제랑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는 정형화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빈 공간의 대상을 배열하는 말은 요 예시를 통해서 보면 이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오케이. 자 그럼 다시 3번으로 돌아갈게요. S3개가 이웃하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빨리 이 S3개를 하나로 뭐에 처리해줘야 돼?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원래대로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한 놈 취급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 거지. 그럼 따라서 다섯 개를 나열할 건데 마침 C끼리 뭐해? 똑같죠? 그럼 따라서 이 녀석은 5팩 나누기 2팩까지 한 거야. 자 근데 원래 여기서 끝이 아니라 묶음 안에 순서를 고려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마침 그 묶음 안에 있는 게 다 SSS죠. 걔네는 바꾸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따라서 얘는 그거 자체가 1이구나 라는 판단 정도 하는 건 니네 몫인 거지. 여기까지 되죠? 그럼 따라서 얘는 5팩 나누기 2팩이니까 60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주시면 됐었겠다는 거죠.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발전 10번 보자. 민수야. 네. 혹시 4시간이 길긴 길다. 중국 수업 들어갈 것 같아 오늘. 예? 와우. 피통 싸겠네. 숙제 안 많아요. 숙제 안 많아. 실제로 세보면 한 두세 문제밖에 안 되니까 한 주 동안 천천히 해오시면 돼요. 알겠죠? 자 10번 보자. 1, 2, 2, 4, 5, 5. 1열로 배열하여 6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 즉 단어를 한다는 소리지 중규야. 그런데 30만인가? 30만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앞자리가 3이 오는 것보다 크란 소리 아니야. 뭐 하시면 되냐? 앞자리가 뭐일 때? 때. 그렇지. 5일 때로 여러분들이 케이스 나누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뭐. 그죠? 그럼 따라서 앞자리가 4였다면 오로로로로로로 앞자리가 5였다면 오로로로로로로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앞자리가 4였었다라고 좀 치면 너네가 지워 4 지우면 1, 2, 2, 5, 5죠. 그럼 그거는 이 뒤에 그냥 깔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5팩 나누기 태규야 나누기 몇 팩 몇 팩? 2팩 옳지? 곱하기 2팩. 그렇지. 2팩 곱하기 2팩 이렇게 되는 거지. 자 5팩은 120. 그거를 4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30개 이렇게 되는 거지. 이수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다음 자 이번에는 맨 앞에 5를 깔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5 하나 살짝 지우고 그럼 남는 게 1, 2, 2, 4, 5죠. 그럼 같은 문자가 2, 2밖에 없지? 그럼 따라서 그 뒤에다가 그냥 깔면 되는 거니까 민수야 이번에 5팩 나누기 2팩. 으로만 해주시면 되고 120 나누기 2니까요. 얘는 60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렇지. 더해서 답은 몇 개? 90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지. 괜찮죠? 자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를 해보시고요. 넘어갑시다. 자 쌤이랑 13쪽에 기본 문제 3번 별표 좀 칠게요.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중요한 거지 뭐. 학교 시험에 나올 거예요. 요 경로 문제는 나올 건데 서윤아 할만해? 그치 할만하지. 자, 숙제 안 해오는 건 계시로 하니까 꼭 해오세요. 알겠지? 채점 돼 있어야 돼. 알겠죠? 다음 주 토요일은 숙제 내주고 첫날이니까 좀 꼼꼼하게 숙제 검사 할게요.
교재를 놓고 왔으면 이 안 돼, 안 돼. 채점이 안 돼 있거나 이러면 안 돼. 선생님 저는 틀린 것만 체크해요. 이런 소리 덜덜마. 동그라미 아니면 세모 아니면 뭐 별표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그지? 보통 숙제를 하면 틀리면 어떻게 해? 틀린 대로 잘 갖고 오나? 고쳐야죠. 그렇지. 고쳐서까지 와야 되는 거지. 내가 도대체 왜 틀렸지? 곱하기를 잘못했나? 분류를 잘못했나? 석진아? 그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좀 많이 고민해서 와야 확통은 도움이 되니까. 알겠죠? 자, 그럼 얘들아 기본 문제 3번을 보시면 위에 소연아 뭐라 써 있어? 네, 최단 경로 문제라고 좀 쓰여 있어요. 이거 내 초딩 때 좀 우리 해보지 않나? 소연이 한 기억나? 오, 좋아. 얘들아 봐봐. 최단 경로 문제는 얘들아 크게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석진아, 응? 첫 번째, 자 직접 세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약간 합의 법칙이 가미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이용해서 세기도 해요. 자,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쌤이 길을 하나 좀 만들 건데, 자, 요렇게 있고, 가운데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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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갰어. 자, 이렇게 좀 그림이 이상하지만, 합동인 정사각형이라고 좀 생각을 유노야 좀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갈 거야. 그냥 가라고 하면 얘들아 길은 너무나도 많아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길이 너무 많지. 그런 거 말고 최단으로 가야 돼. 그럼 최단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딱 봤을 때 아무거나 경로 하나 머릿속으로 그려봐. 그렸어요? 자, 그러면 가장 그냥 좀 무난한 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뭐. 여기까지 말 때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내가 다른 길 하나만 더 잡아볼게. 잘 봐. 자, 요렇게 올라갔다가 잠깐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갔어. 질문. 이 빨간색 경로랑요 보라색 경로는 길이가 서윤아 같아 달라? 같죠? 왜냐면 나는 지금 최단 경로로 가고 있고 얘들아 보라색 봐봐. 오른쪽으로 몇 번 갔어? 4번. 위로 몇 번 갔어? 4번 갔어요. 근데 이 빨간색 길도 보면 결국 얘는 올라가거나 오른쪽으로만 갔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결국 따진 거 보면 몇 번 갔어? 4번 갔어? 위로 몇 번 갔어? 4번 갔어. 근데 그게 같이 한 번에 등장하냐 중간중간 살짝 끊어지냐 싸움인 거지. 결국 다 똑같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잘 봐 얘들아. 그럼 선생님 이렇게 좀 봅시다. 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걸 한 칸 가는 걸 석진아 A라고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 B라고 좀 합시다. 자, 그러면 요 보라색 길은 처음에 A 몇 번? A 4번. A. 그 다음에 B인 거 이해돼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적은 이 빨간색 길은 B, AA, BA인 거 이해돼요? 그럼 이제 살짝 느낌 오실 거야. 아, 뭔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과 연관이 좀 있다라는 건데, 내가 잘 들어. 나는요, 어찌됐건 A에서 B로 가려면 얘들아, 가다가 왼쪽으로 가는 거 돼야 안 돼? 안 돼요. 최단으로 갈 거니까. 가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일단 길이 길어져. 그렇다라는 건 나는 A, 그리고 나는 B, 이것들로만 이용해서 가야 돼. 그럼 이런 거야. 내가 이걸 나열하는, 배열하는 가지수는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4팩 곱하기 4팩분의 8팩이에요. 맞지? 자, 그러면 그런 경우의 수 중에 내가 아무거나 하나 좀 쓰면, 다른 예를 들어 A, B, B, A, B, B를 예를 들어 내가 좀 썼다라고 좀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4팩 곱하기 4팩분의 8팩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A, B, B가 A에서 B로 가는 뭔가 경로의 과정을 의미하는 지도 같은 느낌 들어요? 그지? 그러니까 A, B, 그 다음에 AA, 그 다음에 BAB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 이거야. 내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서 이거를 나열하는 방식이 A에서 B로 간 경로의 가지수랑 1대1 대응이 되겠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얘는 A에서 B로 갈 때 결국 A 몇 번이야? 4번. 그러니까 4팩.
B도 4번 4팩 분의 8팩 요렇게 여러분들이 세주실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럼 봐봐. 어차피 4팩 4팩은 사라지니까 위에 8, 7, 6, 5고요. 자 그 다음에 나누기 4, 3, 2니까 내가 할게. 자 그럼 4, 8 해서 2, 4, 8 세고 3 해서 몇 개 나오냐면 70 나오는 거 따라보세요.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건 총 70까지였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는 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서 센 거예요. 매칭 되시죠? 자 근데 두 번째는 직접 세는 방식인데 뭐냐면 이래. 선생님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걸 쓰지 못하는 상황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쓰지 못한다라기보다는 쓰기 불편할 때. 소개할 건데 봐. A에서 B로 갈 건데 너네 어릴 때 이런 거 해본 적 있을 거야.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 초등학교 때 나오셨죠? 봐봐 보시면 이 일이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간 최단 경로의 수예요. 그럼 여기까지 오는 경로의 수는 밖에 없죠. 석진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건 밖에 없잖아요. 그럼 한 가지 거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 밖에 없잖아. 그럼 한 가지인 거 돼요? 여기는 밖에 없잖아. 한 가지인 거죠. 여기도 한 가지인 거 돼? 근데 여기도 보면 밖에 없잖아. 계속. 그러니까 계속 한 개인 거잖아. 근데 내가 여기에는 상인이 웃었네. 자, 이라 쓰면 쓸게요. 그래서 잘 봐. 얘는 내가 왜 이라 쓴 거냐면 랑 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2라고 적은 거야. 그게 마치 여기 1과 1을 뭐한 느낌이야? 더한 느낌. 잠깐 집중. 돼요? 자 근데 내가 이번엔 여기다 3이라 적을 건데 그럼 들어줘. 흐가 있죠. 두 가지가 돼요? 그 두 개가 올라왔지. 근데 가 있지. 그래서 몇 개가 된 거야? 3개가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1로 적으면 되는 거구나. 합의 법칙. 1로 오거나 또는 이렇게 왔거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얼마? 자 이거 혹시 느낌 와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오케이 그럼 좀 쓸게요. 그럼 여기 5, 그다음 여기 3, 여기 6, 여기 10, 여기 15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4, 여기 10, 여기 20, 여기 35 이렇게 오겠지. 자 여기 5, 여기 15, 여기 35 그래서 여기 몇이 적어져? 70 이렇게 와요. 근데 이렇게 세봤자 얘들아 뭐 한 20분 걸리는 거 아니잖아. 해봤자 1분 안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면 두 개를 다 세보는 거야. 학교 시험에 나오면. 이해돼요? 어차피 학생 뭐 시간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공부를 했다면. 그럼 이렇게도 세고 저렇게도 세는데 똑같으면 내가 잘생긴 맞구나 하고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되게 잘 들어 얘들아. 요거는 만능이야. 이렇게 세는 거. 그냥 직접 세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만 세시면 돼요. 필요한 건 그냥 뭐 어느 정도의 덧셈 정도 할 줄 아는 거 정도? 그죠? 그리고 큰 눈? 잘 세면 되는 거잖아. 이해했죠? 근데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요.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는 길이 이쁠 때만 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 내가 요만큼의 길을 지워요. 그래 되지? 내맴이니까 길이 이렇게 안 이쁜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길이 요렇게만 생긴 거지. 그래 얘들아 봐봐. A에서 B까지 가려면 오른쪽으로 4번 가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위로 4번 가는 거 맞지? 그러니까 A 4번, B 4번인 거 맞아요. 근데 다만 이 과정에서는 이런 게 안 돼. 가령 예를 들어 내가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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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A, A 예를 들어 이렇게 했어.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 위, 위, 위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이때는 안 되는 거 느낌 와요? 오른쪽 위, 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때는 길이 없단 말이야. 따라서 이 녀석을 배열하는 과정 중에 분명히 안 되는 길이 있을 거라는 거지. 왜? 길이 안 이쁘기 때문에. 이쁘다 안 이쁘다는 말 이해되죠?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보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길이 좀 이쁘네. 내가 이거를 배열했을 때 이걸 배열한 그 과정이 어차피 저기에 다 매칭이 되겠다 라고 판단이 들면 여러분들 쓰시면 돼. 근데 그런 판단이 잘 안 든다. 그러면 그냥 심호흡하고 111 쓸 준비하고 더 하시면 되는 거야. 말때 이해하시죠? 자 기본 문제 볼게요. 3번. 온유 이해한대. 어디 안 돼서 우리 온유. 111로 계속 모르겠어요. 111은 뭐냐면 A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경로의 수를 적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출발해. 여기까지 오는 최단 경로의 수 몇 가지야? 1이요. 1이겠지. 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도. 1이요. 그치? 밖에 없잖아요. 여기도. 1 여기도. 그래서 여기 111 적은 거야. 여기도 다 111이죠. 근데 쌤 그럼 여기도 1이잖아요? 아니지. 왜? 이렇게 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밑으로 올라오는 것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오는 게 더해져서 2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민수 이해돼? 옳지. 해보면 돼. 규민 이해돼? 옳지. 이해돼서 우리 섭씨? 옳지. 너무 졸린 자세 아니냐? 팔 푸는 게 낫지 않아? 자 봐. 자 얘들아 기본 문제 3번 보자.
자 보시면 기본 문제 3번에 자 오른쪽 그림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도로망을 나타낸 거래요.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는 방금 나랑 했죠. 오른쪽으로 4번, 위쪽으로 4번 가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4팩, 4팩분의 8팩 적으시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근데 2번은 뭐냐면 이번에는 반드시 A에서 어디를 거치래요? 네, C를 거친 다음에 B를 가래요. C를 보니까 C가 여기야. 그럼 여러분들은 밑에다가 3번으로 해서 하나만 더 적어놔봐. 3번으로 해서 바로 3번 해서 C를 거치지 않고 B로 가는 경우의 수. C를 거치지 않고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하나 더 적어놓으세요. 자 그럼 이제 A에서 C를 갈 건데 그러면 A서부터 C까지 경우의 수를 먼저 세면 되죠. 요거 유순이가 한번 불러보자. 어떻게 돼? A에서 C까지. 그럼 길 이뻐 안 이뻐 유승아? 너무 이뻐 그지? 자 그 상태에서 A로 2번 가죠. 그 다음에 BBB인 거 돼요? 그럼 BBB를 나열하면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분자 몇 팩 유승아? 5팩. 그 다음에 분모는 유승아 뭐뭐? 그렇지 2팩 곱하기 3팩 이렇게 되는 거지. 집중들 하셔야 된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C에서 B로 가는 건 다영아 어떻게 돼? 2팩분의? 그렇지 2팩분의 3팩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내가 지금 곱하기로 한 게 얘들아 과정이잖아. 그럼 이게 A에서 C로 가고 그리고 C에서 B로 간 거야 라는 느낌인 거 돼요. 자 민수 이해 안 돼. 지금 민수 어디 안 돼? 2팩분의 3팩분. 왜냐면 C에서 B로 가는 건 A로 몇 번 가? 2번이요. 그 다음에 한 번 가지? 네. 그럼 A, B죠? 네. 그걸 나열하는 게 2팩분의 3팩이겠지? 아, 예. 예. 괜찮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간 거란 말이야. 이해하시죠? 계산 좀 합시다. 30이겠네. 괜찮죠? 그럼 얘가 이제 30인데 그러죠? 이게 A에서 C를 아이고 멍청아 C를 거쳐서 B로 간 거예요. 그럼 3번이 뭐였어? C를 거치지 않고였어요. 그러면 얘들아 봐봐. C를 거치지 않고 가는 거 너무 많지? 으라라라라 뭐 으라라라라 으르르르르르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는 건 별로야. 근데 약간 늦게 맞죠? 단 몇이야? 40이지.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봐 2번을 안 물어보고 바로 3번을 물어볼 수 있어요. C를 거치지 않고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럼 여기서 결국 여러분들 뭘 세야 돼? 지나는 걸 세서 빼는 거야. 지나는 게 훨씬 쉬워요. 무슨 말이 되지? C를 지나지 않는 걸 하려면 여기를 지나쳐서 흘러갈 때 여기를 지나쳐서 흘러갈 때 여기를 지나쳐서 흘러갈 때 이렇게 여러분들 나눠야 된단 말이야. 그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지나는 걸 빼내는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 발전 문제 18번을 봤어요. 딱 봤는데 길 이뻐 안 이뻐? 안 이뻐. 누가 봐도 안 이뻐. 그죠? 그럼 이때는 뭐 하는 거야? 1111 써야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 18번 체크. 16번 체크. 이렇게 두 개만 해보자. 시작. 일단 16번 보자.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도로망이 있대요. A 지점에서 출발해서 P랑 Q를 통과하지 않고 가야 돼. 그럼 통과하는 걸 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런데 일단 여기가 A고 여기 B예요. 자 그리고 P가 있고 Q가 있네. 이쪽 어딘가가 P. 자 이쪽 어딘가가 Q. 그럼 질문 하나만 합시다. 1부터 100까지 2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가 아닌 수들은 몇 개 있어요? 라고 나한테 예를 들어 묻는다라고 치면 1부터 100까지. 그럼 1부터 100까지 2의 배수 몇 개 있어요? 50개. 그럼 100에서 이제 50을 빼겠죠? 5의 배수 몇 개 있죠? 20개 있죠? 그럼 20을 빼겠죠? 답은 30인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2의 배수에서 10세죠. 5의 배수에서 10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10의 배수 10개는 더하겠지. 맞죠? 마찬가지야. 문제에서 P랑 Q 지점을 통과하지 않고 B 지점에 도착을 해야 돼요. 질문 하나만 합시다. P를 지나게 되면 무조건 Q를 지나야 돼? 그런 건 아닌 거잖아. P를 지났지만 Q를 안 지나고 B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뭐 할 거냐면 일단 지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나는 걸 뭐 할 거야? 뺄 거예요. 내 말 뜻 이해하지?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왜냐면 그렇게 풀라고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기본 문제 풀 때 그럼 아마도 여러분들의 생각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겠지. 자 누굴 지날 때? P를 지날 때를 뺄 거예요. 여기까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빼겠지. 누굴 지날 때? Q를 지날 때를 또 여러분들은 뺄 거예요. 근데 봐. P를 지나는 걸 빼는 그 과정 중에는 P를 지나면서 동시에 누굴 지나는? Q를 지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2의 배수면서 5의 배수가 되는.
마찬가지로 Q를 지나는 걸 뺄 때도 2의 배수면서 5의 배수가 되는 그런 형태가 또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럼 그건 두 번 뺐겠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해줘야 돼? P, Q를 둘 다 지나는 건 한 번 더 해줘야겠구나 라는 거야. 왜?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두 번 뺐을 거니까. 이해하시죠? 2의 배수 빼고 5의 배수 빼고 10의 배수 더했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 이해되기가 좀 편할 거니까.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셉시다. 자, 4팩, 4팩분의 8팩인 거 맞나요? 예. 자, 그럼 P를 지나는 걸 쓸 건데 P를 지나는 건 재영이가 해보자. 일단 A에서 P로 가면 되는 거니까 분의 A에서 P로 가면 되는 거니까 AAB죠? 2팩분의 그치 3팩. 자,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건 2팩. 그렇지 2팩분의 3팩분의 5팩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오시죠? 그치? 자, 그 다음 마이너스. 자, 우리 상현이가 이번에 Q 지나는 거 해보자. A에서 Q. 오이 잘하네. 그 다음에 곱하기. 그렇지 2팩. 이건 뭐 그냥 여러분 2라 써도 뭐 상관없고 그지? 왜냐면 흥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두 번 하는 걸 이제 더해야 돼요. 자, 일단 A에서 P로 가야 되고 이제 내가 마무리할게요. 그럼 얘는 2팩분의 3팩이 A에서 P로 간 걸 거야. 보면서 매칭시켜. 자, 그 다음에 P에서 Q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2팩분의 3팩인 거 따라와요? 네, A, B, B니까. 그 다음에 Q에서 B로 가는 건 2일 거니까 이렇게 되시면 되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봤었으면 좀 당황했겠지만 이해한 상태에서 보면 이제 계산만 남은 거예요. 계산 안 합니다. 알겠죠? 질문해. 2팩분의 3팩 곱하기 2팩분 3팩분의 5팩 저거 어떻게 되는 거지? 봐봐. 지금 이게 뭐 한 거냐면 2팩분의 3팩이 지금 P를 지날 때야. 네. 그럼 A에서 P로 가는 건 우리 민수가 봤을 때 오른쪽으로 몇 번? 2번. 2번 위로? 3번인 거니까 AAB 같은 느낌이야. 네. 그럼 그걸 배열하는 게 2팩분의 3팩이죠. 네.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거니까 과정이니까 곱해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몇 번? 2번. 그 위로 몇 번? 인 거니까 2팩, 3팩분의 5팩 이렇게 되는 거겠지. 오케이. 이해만 하면 되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진 건 연습하시면 돼.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8번 갑시다. 6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18번을 좀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로망에서 도로를 따라 A에서 B로 이르는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길은? 이라고 나한테 물었어. 그럼 내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하면 그렇잖아. 태규 가자. 자, 여기가 A고요. 왜냐면 석훈쌤이 우리 태규 잘 부탁드린다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5%였는데. 근데 우리 태규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태규 진짜 착하네요. 가은이도 잘 부탁드려요. 민수는요? 민수는 막대해주세요. 민수는 그럴수록 강해집니다. 자, 보자 얘들아. 내가 할게 그러면. 자, 우리 여기다 111 쓰는 거 이해돼요? 그죠? 왜냐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길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이쪽 길을 갈 필요가 수이나 딱히 없지? 그러면 질문. 여기 얘들 얼마야? 그치, 이게 1인 걸 빨리 납득을 해야 돼. 왜? 이걸 3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여기서 이제 호수까지 걷는 거야, 헤엄쳐서. 그런 길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밖에 없는 거잖아. 이렇게 가는 한 가지밖에. 그죠?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1 왔으면 그럼 여기는요? 여기도 1이었겠지. 왜? 이렇게 가는 거밖에 아직 없거든. 그건 너네가 좀만 신경 쓰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더하면 되니까 2, 여기 3, 여기 4, 여기 3, 여기 6, 여기 10. 민수 여기 얼마일까? 거기 7이요. 잠깐만요. 17. 자, 시끄럽고. 자, 여기가 6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럼 여기서 6이 1로 간 거밖에 없지 않냐? 그죠? 그러면 그냥 뭐야? 그냥 6이지 뭐. 여기까지 오는 건 여기까지 왔던 6이 가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기 6이지 뭐. 선생님 계산 안 틀렸으면. 지금 쌤 그림 잘 그린 거 맞죠? 자, 여기 얘들아 얼마야? 16이겠지. 그럼 소연아 여기는 16이겠지. 여기는 16, 여기는 16, 16. 그리고 B가 여기가 아니잖아, 멍충아. 나한테 한 소리야? 여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6, 여기는 16, 그렇지. 16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지? 자, 그런데 여기는 32, 그렇지. 이제는 이렇게 오는 16과 이렇게 오는 16이 더해지는 거지. 약간 느낌 맞죠? 그지? 여기는 48? 여기는 안 보여요. 네. 나 32? 32. 여기는요? 70. 보통 48 더하기 32를 우리가 80이라 하죠. 아, 그지? 그다음에 B가 또 여기도 아니네. 제가 여기네. 그래서 어차피 그냥 80이 내려오면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지? 그러니까 답은 80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네.
여기 6인데 어디 여기가 6인데 왜 1이 아니에요? 여기가 네. 여기까지 오는 경로가 몇 가지야? 여기까지 오는 경로가 6개 아니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왔던 한 가지가 더해지고 이렇게 오는 한 가지가 더해져서 두 가지가 올라가서 세 가지가 됐고 여기서 세 가지가 된 온 6가지가 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오는 건 그대로 6가지가 그대로 가는 거지. 이해 안 되죠 지금? 근데 저기는 왜 1이에요? 어디가? 아니야 질문할 수 있지 모르면. 어디? 밑에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오른쪽. 요거.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는 길이 1이 아니면 뭔데? 아니 근데 그건 난 아이 물어보는 거야. 하려는 거 아니에요. 1이 아니면 뭔데?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없잖아. 여기서 으차 이렇게 하는 건 안 돼요. 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밖에 없으니까 1인 거지. 여긴 왜 2야? 이렇게 오는 1과 이렇게 오는 1이 뭐해져서 더해진 게 올라간 거랑 이렇게 오는 1이 뭐해져서 이게 올라가서 이렇게 오는 1가 뭐해져서 더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6인데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는 뭔가 추가되는 길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 왔던 6가지가 그대로 그냥 일로 흘러가는 거지 뭐. 이해 안 되는데 지금 분위기상 쉬는 시간 받아들이는 데서 한 거죠. 아닌데요? 이해돼요? 준비 이해돼? 오케이. 진성이는? 우리 호윤이는? 윤호. 이해돼? 오케이. 자 고생들 했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따 오늘 가자.